안녕하세요. 22년도 민법 공인중개사 준비를 하신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우리가 교재 부교재로 쓰고 있습니다만 마스터북이라고 하는 거 22년도 심판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32회 때도 요걸 우리가 민법 총칙 물권 계약법까지 쭉 이렇게 한 10분에서 15분, 20분 길면 설명을 해서 올려드렸었는데요. 실제는 작년 우리가 마스터북에서 적중률은 거의 한 9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 문제 빼고는 거의 이 마스터북에 있던 내용들이 시험을 기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상당히 이게 좋다고 해서 다시 한 70강 정도에서 80강 정도를 정리해서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길게는 한 20분이고요. 짧게는 한 10분, 15분 정도로 끊어낼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요 교재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또 휴대폰이든 아니면 우리가 인터넷상으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페이지 수는 민법 총칙부터 해가지고 물권법, 계약법, 그 다음에 특별법까지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좀 아쉬웠던 것은 작년에 우리가 32회 때 준비할 때 특별법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공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 물권, 계약법까지 정리가 됐었는데 이번 33회 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특별법까지 모두 넣어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찍을 때 이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권리취득이라고 지금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제가 이 제목을 붙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진도가 나갈 때 우리가 약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약한 부분들은 여기 제목을 보고 클릭해서 찾아서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책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자, 민법 총칙 해가지고 제1장 권리취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히는 권리변동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권리변동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하나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들 요런 박스 부분인데요. 그렇게 시험에 많이 배정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28회 때 기출되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참조를 하셔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요걸 하나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원래는 정확히는 이게 권리변동 이렇게 포함이 될 거예요. 권리변동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자, 권리변동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권리가 변동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권리변동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권리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자체가 발생이 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모습들이에요. 사람으로 친다면 출생하고 살아가고 죽는 과정을 권리로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원인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거든요. 하나가 법률 행위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법률 행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법률 규정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규정이다라고 해서 두 가지로 규정이 돼요. 아마 공부를 해보시면 알 겁니다만 우리가 물권법에 가면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률 규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권리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권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권리라는 것 자체가 뭐냐? 권리 그러면 두 가지로 구별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 두 개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보통 물권이다 그러면 물건에 대한 겁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채권이다 그러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에 대한 권리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물권, 하나는 권리, 채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걸 하나 좀 우리가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게 요건데 요걸 하나 해볼게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내용상으로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걸 을이라는 사람하고 1억에 둘이 매매를 할 거거든요. 매매를 하면, 자, 갑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이렇게 을에게 넘어갈 거예요. 넘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을의 입장에서는, 자, 을의 입장이에요. 을의 입장에서는 요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권리 자체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반대로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매가 돼서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 버리면 요거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요게 소멸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멸이 된다. 갑의 입장에서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소멸이 되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권리가 취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갑에 있던 권리가 을로 넘어가는 과정,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권리 주체가 변경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권리, 이제 여긴 주체라고 합니다만 권리 주체가 변경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권리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 권리가 소멸되기도 하고 권리가 변경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권리 변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권리 변동의 우리가 모습을 한번 보자 이거죠.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발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권리가 발생이 된다. 권리가 발생이 된다. 발생. 그 다음에 여기 변경 이렇게 되어 있고 소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생, 그 다음에 변경, 소멸인데 이 중에서 요것만 하나 기억을 좀 해볼까요? 어떤 거냐면 요거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나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 부분만.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생하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가. 자, 권리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권리가 발생이 되고 변경, 소멸되는데요. 보통 발생에는 두 개로 구별할 수 있어요. 두 개로.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원시 취득하고 그 다음에 승계 취득 두 개로 구별할 수 있는데 원시 취득은 전주가 있어요? 없어요? 전주가 없어요.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승계 취득이다 그러면 전에 전주라고 합니다. 전에 주인이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럼 원시 취득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선점, 무주물 선점이라고 해서요. 주인이 없는 물건을 내가 처음으로 점유를 했다. 요걸 선점, 먼저 선차, 선점하거나 유실물 습득이라고 하는 거 취득시효 신축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취득시효하고 신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게 전에 주인이 없이 내가 처음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거, 원시 취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전적이다 그러면 전에 전주가, 전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고 새로운 소유자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적 승계 안에 두 사람, 하나가 특정 승계, 포괄 승계 두 개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특정 승계에서 기억할 건 매매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소유자가 없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 다음에 포괄 승계는 뭡니까? 포대기로 싸가지고 모두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 있죠. 상속을 포괄 승계 그래요. 아버지가 쓰고 있던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가 모두 넘어가는 거. 그래서 포괄 승계. 특정은 그것만 넘어가는 거. 특정 승계 그러는데요. 둘 다 전부 다 이전적 승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전적 승계인데 요건 전에 뭡니까?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승계 취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승계 취득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가 특정 승계, 포괄 승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설정적 승계는 전에 권리자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집에 지상권이 되어 있거나 전세권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제한을 받아요. 제한을 받지만 소유권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적 승계 안에 자, 소유권에 기한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또는 지상권 설정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전적 승계다 그러면 전주가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는 전주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요 저당권 설정, 요걸 한번 낸 적은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은 설정적 승계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권리의 변경이라고 생각해서요. 주체가 바뀌는 거, 그다음에 내용이 바뀌는 거, 작용이 바뀌는 거 세 개로 구별할 수 있는데 철저하게 우리는 시험화돼 있는 거 있죠? 그걸 위주로 해서 공부하다 보면 여기 있는 거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 요것 정도를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작용의 변경이다 그러면 저당권의 순위가 바뀐다든지 등기된 임차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저당권 순위가 바뀐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전체가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의 부동산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1번 저당권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저당권을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밑에 누가 있었냐면 병이라는 사람이 2번 저당권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누가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돈을 변제를 했어요. 돈을 변제해버리면 요건 소멸되는 거잖아요. 이건요. 소멸되는 거고 여기 밑에 있던 2번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돼요.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1번 일대와 2번 일대의 저당권은 그 효력 자체, 효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작용의 변경이라는 의미가 효력의 변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효력이 바뀐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는데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돼요. 자, 임차인인데 임대차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소유자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고 합시다. 요게 신소유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신소유자는 누구에게요? 누구? 자, 여기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기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대항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원래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계약이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뭐가 되어 있다면요? 등기란 걸 해요. 그래서 621조에 가면 나중에 반대 특약이 없으면 임대차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임대차가 등기가 됐다면 그때는 당연히 뭐예요? 등기가 되면 대항력이 생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기가 된 임대차와 등기가 안 된 임대차는 효력 부분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여기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되는 거라든지 올라가잖아요. 순위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1번이 없어지니까 그 힘하고 임차권이 등기를 갖춘 임차권은 분명히 엄연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용의 변경이라고 할 때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당권의 순위가 변경되거나 등기된 임차권의 효력은 약간 심해 바뀌죠. 자, 여기 작용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말로 이것을 효력의 변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효력의 변경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소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절대적 소멸하고 상대적 소멸이에요. 절대적 소멸은 저당물의 목적물이 전부 다 멸실내버려요. 만약에 바닷가에 있던 내 토지가 바닷물에 잠겼다면 소유권을 잃어버리겠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집,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돼 버렸다면 당연히 소유권은 상실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지상에 목적물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적 소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권리 주체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이런 것들이네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소유권이죠. 근데 이렇게 을이라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갑의 입장에서는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목조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상대적 소멸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을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권리를 매매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니까 이것은 승계, 취득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절대적 소멸은 지상에서 물건이 없어지는 거, 상대적 소멸은 물건은 있긴 있는데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지금 물어볼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이 부분이에요. 요 이전적 승계 있죠? 이 안에가 특정 승계, 포괄 승계.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은 설정 승계라는 거.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이 있죠? 요 정도. 작용의 변경.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자, 밑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스터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매라는 거 우리 들어있잖아요. 경매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법원에 가서 낙찰을 받은 거죠. 그럼 요건 승계 취득인데요. 간혹 가다가 여기를 원시 취득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배정될 때가 있어요. 그럼 X가 돼요. 원시 취득이 아니라 얘는 뭐예요? 승계 취득. 앞 사람으로부터 물려받는다. 이렇게요. 자, 원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됐어요. 이행불능은 이행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행불능 이내에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원래 채무가 뭐였냐면, 집이었어요, 집. 건물, 부동산을 이행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행할 수가 없어서 돈으로 바뀌었어요. 돈으로. 손해배상으로 바뀐 거라고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질적 변경, 이렇게 하긴 해요. 권리 내용 변경 중에서 질적 변경 그래요.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집에 소유권이 있었는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들어오면서 양적으로 변경될 수 있죠.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죠.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그러면 양적인 변화고 그 다음에 원래 부동산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불능이 되면서 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질적 변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번 저당권이 소멸됐어요. 그럼 2번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하는 것은 권리, 작용, 효력 변경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건 하나, 세 번째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지문입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던 가옥을 을에게 매각을 하여 이렇게 있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이 소멸이 되는 거고요. 자, 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권리가 취득이 되겠죠. 이걸. 그래서 요 을의 입장에서는 승계 취득이라고 해야 되겠죠. 승계 취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요걸 우리가 권리의 상대적 소멸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죠? 갑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 상속하고요. 그 다음에 포괄 유증이라는 게 있어요. 유언에 의해서 내 재산 모두를 당신이 가지세요. 그 다음에 회사합병은 전부 다 포괄 승계에 해당이 된다 그러는데 요건 나중에 가면 등기를 안 해도 돼요. 등기를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 변동 중에 소유권 위에 제한 물권의 설정이나 첨부는 양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요거하고 양적 요 6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번 있죠. 요 두 개를 이렇게 구별을 하시고 보시면 금방 알 것 같아요. 여기는 질적 변경, 여기는 뭔가 양적 변경, 여기는 질적 변경. 요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네요. 자,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 상실. 그럼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상실하는 것은 물건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체가 바뀌는 거죠?
권리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얘를 상대적 소멸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약에 물건 전체가 없어졌다면 요걸 절대적 소멸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예요. 지금 권리로 보면 결국은 생로병사잖아요. 그죠? 생로병사.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하여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될 수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출생하고 살아가고 죽는 과정을 그리듯이 권리도 그런 과정을 그려놓은 건데요. 여기 1번 강의는 요 밑에 있는 지문 정리된 거 있죠? 요걸 좀 위주로 해서 공부를 좀 반복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권리 변동이라는 거 있죠? 요렇게 요 지문들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